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 WHO가 새벽에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국내 상황도 이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소식이 또 여러 가지 갈래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잠깐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졌네요.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팬데믹 선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느 특정한 나라만 이야기하고 이럴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이미 110개국 이상에서 확인이 됐고, 예. 알려진 확진자 수만 12만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예. 아마 그것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여러 나라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세계적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입국 장벽을 두텁게 쳐서 최대한 이거 차단을 한다 이런 것들을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어디서라도 이게 이제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 해당되는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치료에 그러니까 더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따라붙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정부가 지금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존 약물 효과를 파악하는 임상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런 그 내용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이외에 네.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하고 있는 약물들이 예.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완전 신약 개발이 아니라 기존 약물이 여기에 이제 그 코로나19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이게 속도가 확 당겨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간헐적으로 알려진 예를 들어서 에이즈 치료제를 투약을 한다든지 에볼라 치료제를 투약을 한다.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항바이러스제 계열 이외에도 네. 이 코로나19의 그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다른 약제들이 있는지를 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지금 그 백지 상태에서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약물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가설이 성립이 돼서 이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진척 정도가 어떤 것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둘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완전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적인 그런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미 개발된 약물들 중에 이런 중증 감염이 일어나려면 몸에서 여러 가지 그 면역 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걸 위해서 개발한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이게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이건 비단 저 개인만의 소망으로 좀 아닐 것 같은데요. 좀 희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콜센터 이 문제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콜센터가 다시 어떤 그 2차, 3차 감염에 어떤 하나의 발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조금 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 오래전부터 확진자가 있어서 그 콜센터 내부에서의 그 접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데요. 네. 문제는 이 확진된 분들이 또 다른 그 지역 또는 또 다른 그 공간에서 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접촉자들이 양산이 된 것이 이 일정 기간 이후에 또 다른 그 환자가 폭증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불안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콜센터가 요번에 이제 그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된 곳이 구로구지만 서울 구로구지만 대구에 또 어떤 한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20명이 나왔다고 하고 콜센터가 전국에 걸쳐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유행이 잦아들면 어디가 더 문제가 또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예. 지금까지 나타난 양상이 7, 80%가 집단 감염, 저희가 영어로 흔히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썼던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은 모두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꼭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개인 간의 거리를 크게 두지 않고 또 하루 종일 근무 시간 내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근무 환경이나 생활 환경에서는 비슷한 양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 콜센터의 집단 감염은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니라 이번에 확인된 거다. 그 이전부터 이것이 결국은 지속되었던 문제 아니냐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이 확진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타난 걸 보면은 예. 어느 한 순간에 감염이 그 광범위하게 뿌려졌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여러 날 전부터 확진자가 한 명이 생기고 그분이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고 또 확진자가 생기고 이 여러 명의 확진자가 또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이런 연쇄 반응에 의해서 증폭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콜센터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비슷한 어떤 환경이 있는 뭐 작업장이라든지 어떤 밀집 장소는 꼭 콜센터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네. 곳이 다 위험하다 이런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특정한 그런 그 업종이나 이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 똑같은 그런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은 다 가능성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차단을 어떻게 하고 감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참 큰 문제인데. 그나저나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역학 조사관 분들도 그렇고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력적으로나 정신력으로나. 뭐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아유.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그 정부에서 역학조사관을 한 9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민간에 있는 기존의 전문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그것도 걱정이 돼서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